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바탕으로 환하게 미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살펴본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에 이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2번째 챕터인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시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그 첫 번째, 진심은 어떤 마음의 문이라도 열 수 있다. 사람을 잘 사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창한 스킬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 다정한 인사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 같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존경받은 비결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랫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일과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라. 여기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2번째 대화의 기술. 마음에서부터 미소 지어라. 저자는 사업가들에게 한 사람을 정해 일주일 내내 미소를 지어보라고 했는데요. 증권 중개인인 윌리엄 스타인하트는 그 대상을 자신의 아내로 정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윌리엄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기 시작하자 그의 가정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졌고 그런 습관이 일로도 연결되면서 사업도 번창했죠. 미소 짓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욱 행복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싼 명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을 대할 때의 표정이 비싼 장신구나 명품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진실한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선사하죠. 심리학 교수인 맥코넬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경영이나 교육,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미소를 짓는 게 어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먼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라. 혼자일 때 강제로라도 콧노래를 흥얼대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로 행복해진다. 네, 그렇죠.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농부도 행복할 수 있고 대도시의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바탕으로 환하게 미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3번째 대화의 기술.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유명인사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보다 중요하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카네기는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끼 토끼들이 많이 태어나 먹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클로버 잎과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토끼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카네기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사업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의 고객사 사장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경쟁사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회사명을 기꺼이 양보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카네기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할 정도로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가진 마술적인 힘을 깨닫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름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독특한 존재로 부각해준다.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요구사항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름의 힘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네 번째, 대화의 기술. 좋은 대화 상대는 항상 좋은 경청자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면 대부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비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가 없다. 엘리어트 총장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는데요.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고 하죠.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또한 아주 뛰어난 경청자였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경청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주의력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은 집중력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으며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나에게 보내는 주의력, 내 말에 대한 그의 찬사는 엄청났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이런 경청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려다 보니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화의 기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라. 여기 두버노이라는 한빵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호텔에 빵을 납품하고자 4년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배인을 찾아갔는데요. 번번이 계약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술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보력을 동원해 지배인이 호텔 직원협회 회장이자 이 협회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는 다음번 지배인을 만났을 때 빵 얘기 대신 그 협회 얘기를 먼저 꺼냈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버노이는 그 협회의 찬조 회원으로 초대되었고 빵 납품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관심사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 위주로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캐치하고 알아보는 조금의 노력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마지막 여섯 번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의 힘. 요즘 현대인들은 화가 가득 찼다고들 하죠.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많이 지치고 예민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진심을 담은 칭찬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항상 열망하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에 따라 남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태도야말로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라. 둘째, 행복한 미소를 건네라.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 넷째, 경청하라. 다섯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여섯째,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대화라는 것은 누군가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해 대화한다면 저절로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